자, 오늘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12주 중에서 마지막 날이고, 오늘 제가 그 신규 종목을 한 두 종목 이렇게 추가를, 이 두 종목도 그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그 방식대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그 매수를 할 때 일단 매수를 잘 해놔야 이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못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를 잘못해 놓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바닥권에 샀을 때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바닥권에 샀을 때가 종목은 가장 힘들어요. 이게 가장 힘들다는 게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게 그 뜻이에요. 막 흔들어대고 아무튼 잘 안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튼 악재도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매수를 처음 매수를 할 때 잘 매수를 해놔야 우리가 고점권에 팔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치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시라는 거죠. 먼저 돈을 나누셔라. 이렇게 돈을 먼저 이게 우선이에요. 돈을 먼저 나누시고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가로 이렇게 시장가로 사실 왜 시장가를 사는지는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요. 아무튼 또 안 사놓으면 또 금방 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사놓고 절반은 이렇게 천천히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10번 나눠서 10번 나눠서 제가 늘렸듯이 한 번 살 때마다 50만 원. 50만 원이 되겠죠. 한 번 살 때 한 번 살 때 5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언제 사느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무튼 이렇게 50만 원치를 사는데 이걸 이제 몇 주를 살 건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이제 제가 했던 일봉을 기준으로 이 종가,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하라는 얘기죠. 그 일봉 기준으로 그때 음봉으로 끝났을 때만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 지금 시간 지나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7시까지 들어오셔야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안 되세요. 이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본인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종가를 가지고 50만 원치를 살 거니까 이게 계산하면은 몇 주를 사야 되는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것을 장 끝나고 종목별로 이렇게 쫙 해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어, 계산을 미리 해놓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사는 것은 이제 다음 날이라는 것은 장이 열리는 다음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장이 금요일 같으면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날 아무튼 그것도 예약으로 걸어놓고 그것도 이제 8시 20분부터 9시 사이에 이렇게 예약으로 걸어놓고 사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매수할 때도 이렇게 이제 예약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보유를 하는 동안에도 이걸 자꾸 보실 필요가 없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기다리는 것을 누가 잘 하느냐. 투자는 매매가 아니고 매매하시는 분은 아무튼 매매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지만 언제 타이밍이 올지 모르니까 매매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10%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매매예요. 그리고 그 매매하신 분들은 그 경제지표를 봐야 돼요. 매매하신 분들은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그렇다고 확률을 뭐 높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매매하시면 제가 뭐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뭐 경제 지표가 어,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은 누가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을 잘 사서 관리를 잘해서 이게 고점가에 가서 파느냐. 그걸 할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큰 돈을 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템플턴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대다수 내용인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한테는 그 경제 지표가 아니고 인간 지표가 중요하고 그 매매자한테는 그래도 경제 지표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 확률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5%, 10%는 높일 수 있겠죠. 뭐 그 5%, 10%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매매하신 분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된다. 언제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종목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매매하신 분은 분봉을 보고 해야 되니까 분봉. 저는 일봉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투자는 일봉 보고 하는데 그 매매하신 분은 분봉 보고 해야 돼요. 분봉. 그러니까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9시 아니 8시 아무튼 30분, 8시 30분, 40분 그때부터 해가지고 시장도 종목도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흐름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려면은 이게 거의 막 하루 종일 매달리다시피 해야 됩니다. 매매랑. 그냥 투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투자는 저희가 뭐 경제지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그 인간지표 그런 것들이 더 참고가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바닥권에 사서 이게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그죠? 일반 매스컴에서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가 바닥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자주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미 바닥권이 아니고 자기 고점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되게 그런 종목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걸 투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점에서 사가지고 결국은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몇 년씩 들고 있는 원래는 매매하려고 들어갔는데 손절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전을 저희가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아무튼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시장에서 뭐 해서 뭐 그 건설주 뭐 건자재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속 얘기 안 나오냐?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제 이게 시장에서 중심이 돼서 얘기가 될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섹터, 그런 업종들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업종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게 될 때까지 이렇게 바닥권에 사서 그걸 관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제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좋은 거고, 그러면 뭐 계속 앞으로도 얘기가 안 나오냐?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또 이제 이런 건설, 건자재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한동안은 또 중심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또 개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언제 올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6월 지나고 7월, 8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또 올해 아마 그 하반기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에 벌써 접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면은 아마 이제 이게 개별주 중에서는 이쪽에 이제 이 건설, 건자재 이런 쪽이 좀 주도 업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아무튼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10월, 11월, 한 11월 정도, 한 11월 정도 이렇게 되면 아마 그때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이 들고 있는 이 건설, 건자재 이런 업종들이 시장에 좀 주도 업종, 개별주로서는 이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이제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잘 관리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얘기 안 나온다고 지금은 이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런 다른 섹터들은 그런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로 돈을 벌려면 그 섹터들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는 그런 섹터들을 쫓아가면은 또 고점 가서 사가지고 또 수익은 조금 되고 또 토해내는 것은 엄청 많고, 이런 결과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한우물을 봐야 돼, 한우물. 이제 저희 온라인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 할 때 몇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우물을 봐야 된다고. 응? 그 지금 업종이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업종만 해도 우리가 업종이라고 하는 게 섹타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섹타다, 섹타. 그 업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40, 크게만 따져도 40에서 한 60업종, 60업종 이렇게 있거든요. 업종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40, 60업종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0, 60업종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미래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아무튼 어떤 그 테마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을 아무튼 선택을 해서 한우물을 봐야 된다, 한우물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내가 해서 바이오우주 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바이오우주만 집중을 해야 돼요. 바이오우주만. 그것도 언제 바이오우주에 집중을 해야 되면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이 바이오우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바이오우주, 그때가 싸니까, 그때 바이오우주를 사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바닥권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쭉 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했던 뭐 1억 원치 사든 2억 원치 사든 5억 원치 사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들고 가야,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딱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 돈은 그런 분들이 버는 거예요. 그냥 이것 가면 이것 쫓아가고 또 저것 가면 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막 매스컴에서 얘기하면서 막 이게 좋다고 하면 또 그거 쫓아가고 또 저게 좋다고 하면 저거 쫓아가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거 한우물을 파는 게 아니죠. 그냥 우물 자체를 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종목이 됐던 포트폴리오가 됐던 이 종목이 됐던 이 포트폴리오가 됐던 종목이 됐던 결국은 투자자가 성공을 하시려면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그냥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그냥 이거 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이거 얘기하면 그것 쫓아가고 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이것 쫓아가고 뭐 이것 쫓아가고 그렇죠. 지금도 언론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쪽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을. 특히 투자자는 그런 쪽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쫓아갈 수가 있겠죠. 어차피 손절, 익절 걸고 할 거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투자자는 항상 이렇게 수십 업종이 있는데, 40에서 60 업종,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종목이 됐든 포트폴리오가 됐든 항상 선택과 집중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관심 있을 때가 아니고 누구나 관심 있을 때가 아니고 누구나 관심 있어. 그 템플턴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누구나 관심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때고 거기에서 수익을 낸다고 해야 조금밖에 못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봐야 그렇게 해서
그 손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아무튼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언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해야 된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런 거 건설, 뭐, 건자재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이럴 때가 좋을 때라는 거죠. 이럴 때가. 그렇게 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선택과 집중을 어떤 업종에 딱 해서, 그래서 제가 건설 쪽, 건자재 쪽에 대해서 그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또 다 잊어버렸었겠지만, 음? 건설 건자재가 거의 15년간 시장에서 버림받았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들고 있는 주 업종이 이제 이 건설 건자재 쪽이 많은데, 이게 왜 좋냐? 제가 왜 이쪽이 좋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정책주, 그다음에 신정부 정책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건자재 쪽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단지 뭐 그런 정책주나 신정부 뭐 정책주 뭐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서 제가 건설 건자재 쪽을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이 건설 건자재 업종은 거의 10년 이상,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10년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얘기하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10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버려졌던 업종이다. 버려졌던. 그러니까 아무튼 소외됐었다는 얘기죠. 버려졌다. 이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그때 2006년, 7년. 그러니까 거의 한 14년, 15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요 사이에 이 건설 건자재 이 업종이 시장에서 이 투자 종목으로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업종들이 이제, 그래서 나머지 업종들은 한 번씩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앞에서 보면 그 제약바이오주, 저희가 했던 그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게 업종으로서 한번 지나간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업종도 한 현대차 가면서 한번 한 차례 갔잖아요. 쭉 이렇게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니 어쩌니 뭐 그런 쪽도 한 바퀴 쭉 돌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튼 이제 건설 건자재 쪽도 이제 또 건설 건자재 차례가 온다. 근데 이제 그 아주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앞에다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수강생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그 10월, 11월, 이렇게 10월, 11월 정도면 아마 이렇게 건설, 건자재 이런 업종들이 아마 우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중심 업종으로 이게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올해라고 해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래서 한 11월, 10월, 11월 뭐 이쯤, 이게 올해 거의 말쯤이죠. 10월, 11월 이때쯤이면 아마 건설 건자재 이쪽이 시장에서 한번 이 중심 업종으로 아무튼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 지금은 제가 늘렸듯이 시장이 이 지수가 막 많이 가는 어떤 지수장이 아니고, 어차피 그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시장을 움직여가는 지금 그런 장세예요. 그 제가 늘려 설명드리는 그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를 그냥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막 예전처럼 2000 그때 몇 년이에요? 16년도처럼 지수를 막 해서 막 30% 이렇게 끌고 가고, 지금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그 떨어지는 지수, 그 다른 우량주들이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나마 삼성전자가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가 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2배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늘렸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한 20% 오르든 30% 오르든
이렇게, 응? 그렇잖아요. 한 20%, 30%만 올라도 그래도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막 두 배씩 가는 이런 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좀 시가총액이 적은 이 개별주들, 이 개별주들이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어떤 섹터가 막 해서 막 1년씩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량주가 갈 때는 이게 삼성전자 우량주가 갈 때는 막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가면서 시장도 끌고 가고 그 종목도 가고 그러려면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갈 때. 그렇지만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 사실 큰 종목이라고 해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빼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그 외국인 얘기 많이 하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큰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하나. 시가총액이 400조, 500조 되는 삼성전자 하나 있는 거고 그 삼성전자 빼면 나머지 종목은 이제 커봐야 해서 시가총액이 뭐 40조, 50조, 30조, 20조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몇십 프로씩 끌고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가치주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그 어차피 개별주 시장이 되는 것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가는 시장이 아니고 어차피 개별주, 이렇게 개별주가 가면서 그 지수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결국은 업종이 돌아가면서 가야 된다. 결국 이 개별주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지수장이 아니고, 이 지수 좀 올라가니까 또 막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지수장이 아니고, 지금은 어차피 이 종목 장세, 종목 장세, 지수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 지수장이 아니고, 지수장은 이런 삼성전자나 이렇게 큰 종목들이 갈 때가 이 지수장인 거예요. 이 지수장, 이게. 삼성전자가 갈 때가 언제예요? 그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2018년도까지 갈 때, 이때 지수가 이때 엄청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이때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때 3월부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작년 그렇잖아요. 2021년 6월 달까지 이렇게 2020년 3월부터 이때까지 이때는 결국은 지수가 많이 갈 수 있었던 게 이때 삼성전자 많이 간 거죠. 이때 많이 간 거고 이때도 이거 연장해서 간 거죠. 삼성전자가 이때는 삼성전자가 이때 이렇게 좀 한 두 배 정도 가고 한 두 배 정도 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부터 하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네 배 다섯 배를 이렇게 연장해서 간 거예요. 연장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지수가 3천까지 갔었다는 얘기죠. 3천까지 3천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두 배, 세 배 가는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종목 장세다. 그 종목 장세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가된다. 업종들이. 예를 들어서 1번 업종, 2번 업종, 3번 업종, 이렇게 업종 1, 업종 2, 업종 3,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에서 돈을 벌려면, 특히나 이런 종목 장세에서 돈을 벌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이 종목 장세에서 돈을 벌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다가 그냥 이쪽 업종에 가면 이쪽 업종 쫓아가고 또 아무 준비 없다가 또 이 업종 가면 저 업종 쫓아가고 이러면은 이 종목에서도 돈을 못 벌고 저 종목에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버는 업종이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종목들이 쫙 종목 장세가 끝나고 나면 어떤 업종별로 해가지고 어떤 업종이 이렇게 막 많이 가고 또 어떤 업종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가는데 나중에 업종에서 지수 장세가 종목 장세가 다 끝나고 나면 결국 돈 번 것이 없다. 왜 돈을 번 것이 없나? 결국은 가는 것 쫓아다니다가 이 업종에서도 못 벌고 저 업종에서도 벌고 아무 업종에서도 돈을 버는 업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이제 건설, 건자재 이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종목들이 100% 그쪽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뭐 그 가는 걸 쫓아잡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바닥권에 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업종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건설 업종 차례도 온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건이 지금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여건이 지금 갖춰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 업종들이 지금 진작에 지금 타이밍이 왔어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신정부 효과가 위쪽 건설 업종 쪽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튼 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장관 자체도 제대로 임명을 다 못했고 그 장관도 임명했다가 또 다시 자진 사퇴하고 뭐 아무튼 이런 일도 생기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신정부 효과가 지금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정부 효과가 지금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뭐 거의 20%대에 가 있는 데다가 지금 내각 자체도 지금 100% 구성이 안 되고 그 내각 임명됐던 사람도 다시 자진 사퇴하고 아무튼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튼 신정부 효과가 지금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쪽 건자재 건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재료가 있는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신정부 지지율이 너무 지금 낮고 막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상태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튼 올해 한 10월에서 11월,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면 그때쯤이면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들이 좀 이렇게 이제 개별주 업종으로서 어떤 중심 업종이 되는 그런 시간대가 저는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은 이제 여기 우리 꼭 신정부뿐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정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그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재건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연말 때에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10월 11월이면 지금 새로운 정부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지 않겠어요. 그때 뭐 어쨌거나 장관들도 어느 정도 임명이 되고 아무튼 아무튼 내각들도 조금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튼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을 떠나서 장관 자체도 임명이 안 되는 데다가 임명이 돼도 그냥 또 그게 다시 또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처음부터 아무튼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지금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다. 아무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게 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 장세가 아니고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별적 장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는 뭐 선택과 집중이 이미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미 돼 있는 거고 그 선택과 집중이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제 가지고 기다리느냐.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시간의 문제다. 근데 시간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요.